김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틀거리며 발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오늘 아침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다. 새 CEO가 부임한다는 소식이었고 그 이름은 박민지였다. 지은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바에서 만난 그 여자, 술에 취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눈빛에 끌려 키스를 나눴던 그 여자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지은은 머리를 흔들며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 키스의 잔상이 떠올랐다. 민지의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평범한 사무직원일 뿐이었고 민지는 이제 그녀의 상사였다. 이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민지를 마주쳤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그 목소리가 어젯밤의 속삭임과 똑같았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에서 민지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민지입니다. 앞으로 이 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지의 시선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지은은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둘이 아는 비밀이라는 듯이.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지내야 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왜 하필 그녀일까? 왜 이 타이밍일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숨겨왔다.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가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민지와의 만남은 지은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끌림은 금기였다. 회사 규정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로맨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그냥 포기할까? 다음 날 민지가 프로젝트를 지시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일해야 했다. 가까이서 민지를 보니 그녀의 매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민지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가끔 스치는 부드러운 미소. 지은은 점점 더 민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가족이 알면, 회사에서 알면. 민지는 지은과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해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압박했다. 민지야, 너도 이제 30이야.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지.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지은을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은 민지에게도 충격이었다. 바에서 지은의 솔직한 눈빛에 끌렸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지은을 피하려 애썼다. 그러나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마주쳐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 중에 민지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 씨, 어젯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잖아. 선택해야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상사야. 친구는 놀라며 말했다. 지은아, 조심해.
한국에서 그런 관계는 힘들어. 가족이 알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친구의 말은 지은의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사회적 정견이 강한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검색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며 살고 일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지은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민지와 함께라면 행복할까? 아니면 고통만 남을까? 한편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와의 이별. 그때 가족의 압력 때문에 헤어졌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어. 민지는 다짐했지만 지은을 볼 때마다 그 다짐이 흔들렸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면서 둘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시간 속에서 감정이 쌓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스치며 속삭였다. 민지 씨, 나 좋아해요. 민지는 대답 대신 지은을 안았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시작은 곧 파국을 예고했다. 관계가 시작된 후 지은과 민지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회사 밖에서, 서울의 조용한 카페나 공원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겼지.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래. 아버지가 알면 둘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클로스니스는 위험했다. 회사에서 누군가 눈치챌까 봐 전전긍긍했다. 어느 날 동료가 지은에게 물었다. 요즘 CEO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지은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거리를 두자.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러나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주말에 민지의 집에서 만난 날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나랑 함께할 수 있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이 문제야.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관계는 이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지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버지는 민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이번에 만날 남자, 좋은 집안이야.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민지는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단어가 민지를 아프게 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지은은 위로했지만 자신의 가족도 떠올랐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번 설에 남자친구 데려와. 엄마 친구 딸들은 다 결혼했어. 지은은 거짓말로 넘겼다. 이 압력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우리 공개할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지은은 그 뉴스를 보며 절망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민지는 지은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 칭찬 뒤에 숨긴 감정이 있었다. 동료 파티에서 지은은 술에 취해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야, 사랑해. 다행히 수 듣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는 불안해했다. 조심해, 지은아. 이 사건 후 민지는 거리를 두려 애썼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그래? 나 싫어졌어.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아니, 두려워. 잃을 게 많아. 민지는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했다. CEO로서의 위치, 가족의 기대.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지만 이 관계가 발각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둘은 대화를 통해 합의했다. 조금 더 기다리자. 하지만 이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민지는 일에 파묻혔다.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의 동생이 방문했다. 동생은 지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언니, 요즘 왜 그래? 남자친구 생겼어. 지은은 부정했지만 동생은 의심했다. 민지의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가 민지의 휴대폰을 보았다. 지은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이런 메시지. 민지는 당황하며 거짓말했다. 친구야.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너 이상한 거 아니지? 제대로 살아. 민지는 충격받았다. 이 사건은 민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안 돼, 사랑하는데. 이 대화는 그들의 첫 번째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민지를 원망했다. 너는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야? 민지는 대답했다. 너도 가족 생각해. 이게 우리한테 좋을까? 도덕적 딜레마가 둘을 괴롭혔다. 사랑과 가족, 사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지은은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은은 상담 후 더 혼란스러웠다. 민지도 비슷했다. 그녀는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조언했다. 민지야,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힘들어. 해외로 가. 하지만 민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둘은 다시 만났다. 미안해. 민지의 사과에 지은은 안겼다. 이 재회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다. 회사에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CEO랑 김지은, 이상해.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 루머는 그들의 관계를 위협했다. 민지는 대처하려 애썼다. 무시해. 하지만 지은은 견디기 힘들었다. 사회적 정견이 그들을 압박했다. 루머가 확산되면서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하려 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지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민지는 불안해하며 갔다. 집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내 휴대폰 봤어. 그 여자랑 뭐야?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빠, 나 여자 좋아해. 아버지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대면은 민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지은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지은도 울었다. 민지야, 미안해. 나 때문이야. 둘은 서로를 위로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가족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강렬할 줄 몰랐다. 지은의 가족도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숨겼지만 어머니는 압박했다. 결혼할 생각 없어? 엄마가 소개팅 잡아줄게.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 나 혼자 살고 싶어.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다시 정상이라는 단어. 지은은 절망했다. 이 압력은 지은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을 달랬다. 우리 함께 버티자. 하지만 둘 다 지쳤다. 사회적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야, 회사 그만둘까? 민지는 반대했다. 안 돼, 내 커리어 망가져. 하지만 지은은 고집했다. 이 선택은 그들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지는 지은을 팀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불가피했다. 함께 일하면서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루머가 더 커졌다. 한 동료가 민지에게 직접 물었다. CEO님, 김지은 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민지는 부정했다. 헛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건 후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헤어지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민지는 울며 말했다.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게 우리를 파괴해. 이 이별 선언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지은은 집에서 울며 보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선택은 도덕적 딜레마였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까?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까?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말했다. 지은아, 포기해.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지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야, 다시 생각해. 민지는 답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한편 민지의 아버지는 민지를 감시했다.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마. 민지는 반항했다. 아빠, 내 삶이야. 이 대립은 가족관계를 악화시켰다. 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려 애썼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안을 찾았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회사에서 지은은 승진해서 제외되었다. 루머 때문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이 원망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둘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다. 민지는 지은을 피하려 했지만 지은이 다가왔다. 민지야,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둘은 대화를 나눴다. 미안해. 민지의 사과에 지은은 말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포기 못해. 이 만남은 재회를 가져왔다. 둘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다. 민지의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너, 내 딸한테서 떨어져. 지은은 충격받았다. 이 대면은 지은의 세계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협박했다. 회사에 알릴 거야.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치명타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끝내자. 민지는 울었다. 안 돼. 하지만 지은은 결심했다. 이 선택은 둘 다에게 고통이었다. 사회적 압력, 가족의 개입, 모든 게 그들을 분리시켰다. 이별 후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CEO로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민지야, 결혼해. 민지는 소개팅에 나갔다. 하지만 그 남자를 볼 때 지은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민지는 거부했다. 이 반복은 민지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적응하려 애썼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옛 동료가 연락했다. 지은아, CEO님 요즘 이상해. 너 때문인가? 지은은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웠다. 이 그리움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잘한 선택이었을까? 민지의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민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네, 사랑해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는 후회했다.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어. 이 사건은 민지의 도덕적 딜레마를 깊게 만들었다. 지은에게 이 소식을 들은 건 우연이었다. 공통 친구를 통해 지은은 민지에게 달려갔다. 병원에서 둘은 마주쳤다. 민지야, 지은의 목소리에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미안해. 이 재회는 감정을 되살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야, 집으로 와. 그 여자랑 엮이지 마.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람인가? 지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동생이 지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여자랑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응, 나 레즈비언이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 이 대면은 가족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나도 가족과 싸웠어. 우리 함께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은은 설득했다. 사회가 변할 거야. 우리부터 시작하자. 이 대화는 희망을 주었다. 둘은 다시 관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회사에 알렸다. 민지는 CEO직을 내려놓았다. 내 선택이야. 이 결정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뉴스에 나왔다. 전 CEO, 동성애 공개,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지자도 있었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를 받았다. 우리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이 발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다. 전통을 파괴해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민지와 함께 버텼다. 가족들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회복하며 생각했다. 딸의 행복이 중요할까? 지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미안해. 이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이었다. 둘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은 가끔 울었다. 민지야, 후회 안 해? 민지는 대답했다. 안 해, 너랑 함께니까. 이 대답은 그들의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나 돌아왔어. 이 여자는 민지의 대학 시절 사랑이었다. 지은은 질투했다. 누구야? 민지는 설명했다. 과거야. 이제 끝났어. 하지만 이 만남은 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너, 아직 그녀 생각해?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이 오해는 싸움으로 이어졌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화를 냈다. 믿지 못해. 이 대립은 관계를 위협했다. 둘은 대화를 통해 풀었다. 미안해. 이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시험했다. 사회적 압력 외에 개인적 갈등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민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은 받아들였다. 민지의 아버지는 말했다. 민지야,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의 어머니도 지은아, 미안했어. 이 용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사회도 변하고 있었다. 동성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활동은 그들을 성장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이 있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가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 지지는 그들의 사랑을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지은은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그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문제였다. 동성 커플이 아이를 비판이 있었지만 둘은 무시했다. 입양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공했다. 아이를 데려온 날 둘은 행복했다. 우리 가족이야. 이 순간은 모든 고통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지은은 꿈에서 가족의 반대를 보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트라우마는 심리치료로 극복했다. 우리는 강해.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민지의 옛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야, 나 없이 못 살았지. 이 여자는 민지를 유혹하려 했다. 지은은 알게 되었다. 민지야,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말했다. 무시하려 했어. 하지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나를 속였어.
이 오해는 큰 싸움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변명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지은은 믿지 않았다. 이 위기는 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았다. 둘은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신뢰를 재건하세요. 이 과정은 힘들었지만 성공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민지야, 사랑해. 이 화해는 그들의 결속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이 맹세는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논란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도전으로 보도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다. 일부는 지지했고 일부는 반대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민지에게 물었다. 우리 선택, 옳았을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독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가? 이 질문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랑과 사회, 가족 사이의 선택은 항상 논란이다. 지은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끝맺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동성애를 숨기고 사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공개하고 싸우는 게 옳은가?